경쟁이 조금 덜 심한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남들과의 차별성을 좀 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팔아야 될 제품은 리얼돌 보관함, 손에 들고 다닐 수도 있는 제품도 있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와, 이런 것도 팔아? 이걸 누가 사? 라고 하는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고 매출은 6,400 정도, 이런 거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 지인도 안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저런 카드를 어떤 식으로 찍으세요? 남들 쇼츠 보는 시간에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강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셀러입니다. 구매대행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21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업력으로 치면 4, 5년 정도. 오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예전에 제가 냈던 전자책이 있어가지고 전자책을 좀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지금 오후 1시인데 이 시간에는 뭐 하시나요? 저희는 보통 1시 정도에는 업무를 잠깐 쉬고 식사하고 좀 머리 환기도 좀 시킬 겸 카페를 보통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좀 나가봐도 될까요? 네, 같이 이동하시죠. 혹시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강아지 용품 파는 회사에 있어 봤고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고 종합 쇼핑몰에서도 한번 일해봤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구매대행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애견 쇼핑몰을 하면서 온라인 샵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었고요. 컴퓨터만 있으면 일할 수 있고 필요한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뛰어들 때. 그럼 온라인 사업 중에서 국내 위탁도 있고 역직구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시도를 안 해보셨을까요? 그것도 짧게는 시도를 해봤었는데 저랑은 좀 안 맞아서, 보통 국내 위탁을 한다면 도매매라든지 도매국 이런 데서 보통 상품을 소싱하시고 하실 텐데, 그런 제품들은 사실 쿠팡 로켓 배송에 이미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되게 안 맞는데 도대체 이 상품을 어떻게 이 가격에 들고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구매대행 하시면서 수익은 좀 괜찮나요? 월급보다는 훨씬 많이 버는 것 같아요. 3배, 4배 정도는 버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저 매출 내셨던 거 노하우 좀 알 수 있을까요? 사무실 돌아가서 제가 알고 있는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 열어. 대표님 사무실 소개 좀 간단하게 해줄 수 있나요? 네. 여기는 저희 이제 집이자 사무실인데 직원분과 함께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직원분은 한 분 계시는 거죠? 네, 직원분 한 분 계시는데 사실 저희 친형님이랑 네, 가족끼리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주문 확인하고 상품을 소싱하고 검수하고 업로드하고 직원분께서 주문 처리와 CS 담당을 해주고 계시고요.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퍼센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른 여러 프로그램 써봤는데 소싱이랑 상품 업로드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계속 퍼센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업로드 개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1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업로드 하시네요. 네, 저희는 이제 둘이서 하는 것도 있고 150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처는 어느 곳에 업로드를 하세요?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랑 옥션 그리고 실버가 5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상품 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전체 상품마다 이제 거의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맥스가 10,000건이니까. 그럼 지금 현재 구매대행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실까요? 최고 매출은 6,400 정도 찍어본 적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4,000 위아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문 들어온 건수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샵라인을 보시면 오늘은 크무비 2개, 3개 정도 들어온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중소형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남아요? 순수익은 저희가 한 25%에서 30% 정도 있는데 거기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운송비를 좀 미스했다면은 그거보다 좀 덜 나오는 거고, 대량으로 주문이 10개 정도씩 들어오면 마진이 확 뛰거든요. 그런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판매가 되는 상품군들은 어떤 카테고리이실까요? 제설기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괜찮아 보이고, 지금 올리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런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들이고요. 이런 거는 저는 일단 무조건 올려보거든요. 농업용으로 쓰는 지게차인 것 같은데 일단 가격
가격적으로 되게 비싸고 한국에서 구매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인형을 보내는 거나 아니면은 이런 지게차를 보내는 거나 저희는 위탁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어차피 하는 수고가 똑같으면은 차라리 비싼 걸 팔자라는 마인드라 가지고 이런 인형보다는 이런 제품들을 훨씬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보통은 크무비 위주로 많이 판매해요? 네, 저는 크무비 위주로 판매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말, 모자, 신발 이런 거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도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쿠팡알리 테무가 있는데 지금 해외 구매 대행이 되냐? 그러면 저는 쿠팡알리 테무에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시면 당연히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희가 팔아야 될 제품은 아까 보여드렸던 뭐 지게차라든지 제설기라든지 사람들이 테무알리로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을 판매를 해야 그쪽이 저희 이제 판매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판매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크무비 제품들은 리스크는 없어요? 크무비 제품들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는데 이거는 배대지에서 검수를 좀 잘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배대지와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처음 다뤄보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은 조언을 요청하는 거죠. 이런 물건 어떻게 포장하면 좋을까요? 배대지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크무비 제품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좀 특이한 제품 판 게 있을까요? 리얼돌 보관함을 판매가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다닐 수도 있는 제품도 있고요. 이렇게 의자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와, 이런 것도 팔아? 이걸 누가 사? 라고 하는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제품들은 이미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기대를 좀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런 카테고리 제품들은 초보 셀러들은 좀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님은 저런 카테고리 제품을 어떤 식으로 찾으세요? 저는 굉장히 좀 구경을 많이 합니다. 남들 쇼츠 보는 시간에 저는 타오바오 구경하고 쿠팡 구경하고 하면서 이 상품 좀 신선한데? 재밌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이 좋은 제품들 업로드 해보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좋다는 건 어떤 식으로 확인하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30만원짜리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리뷰가 16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별이 5개죠.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 봤죠. 상품평을 한번 봤더니 사진들이 너무도 이렇게 성실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약간 번역체라는 게 저는 좀 느껴지는데 리뷰 작업을 한 제품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인 게 이런 식으로 진짜 한국인이 구매했을 것 같은 리뷰에는 별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제품일 거라고 추측을 해봤었습니다. 이런 제품이 반품이 들어오면 손실이 크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요? 사실 저희가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은 저희가 금액의 절반이나 아니면 그 이상을 지원해 드릴 테니까 사용을 하실 수 있겠냐 협상을 드린 다음에 그래도 싫다 가져가라 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걸 가져와도 어차피 버려야 되거든요. 요거는 현장에서 처분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폐기비까지 물려드리겠다 해서 그냥 로스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대표 혹시 반품 들어온 것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반품 너무 많죠. 이거 보시면 이건 스팀 청소기인데 중국 제품을 보면 대부분 다 새 건데 걔네들은 중고 거래도 타오바오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고 제품이어서 반품이 들어온 케이스고 지금 아직 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지인들 주거나 고물상 같은 데 넘긴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도 주시나요? 제 생각에 그건 뭐예요? 반품 들어온 코트인데 잭슨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완전 새 겁니다. 완전 새 거. 이거는 왜 반품 들어온 거예요? 그냥 단순 변심인데 생각했던 모니터 해상도보다 색깔이 너무 진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지인도 별로 안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잭슨님 진짜 맞을 것 같은데요. 입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모르는 제품이 CS가 왔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하실까요? 타오바오에는 알리왕왕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그 메신저로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물어봐요. 저희는 그걸 계속 중간에서 메신저로 계속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레 빠는 통 같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사이즈는 여기에 보시면 번역 전송 버튼이 있거든요. 누르면은 바로 번역이 되어서 넘어갑니다. 상품 업로드 하실 때 네.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구성해서 업로드 하실까요? 썸네일은 무조건 눕기샷으로 진행을 합니다. 상세 페이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옵션 사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옵션 사진을 하나 정도 번역해주고 상세 페이지는 따로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판매가 일어나면 상세 페이지까지 번역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따로 뭐 마케팅이나 그런 걸 하시나요? 쿠팡에 보면 이제 AI 광고라고 시도해보고 있고, 쿠팡 윙에 들어오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광고 센터가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광고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만 원씩 일주일 정도 돌려본 상황인데 그래도 광고비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네요. 120%네요. 네, 그래서 광고를 조금 더 돌려보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 시작하려면은 초기 자본은 어느 정도 들까요?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 내고 통신 판매업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비용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금액대가 높은 상품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를 하셨나요? 타오바오에서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저희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혹시 신용카드는 추천하시는 거 있을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드는 국민 헤리티지 스마트 카드랑 여기 현대카드 엠부스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회비 비싼 거 쓰실 필요 없고 그냥 가온 글로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구매 대행의 장점 너무 많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시간과 장소에 좀 구애받지 않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삶의 루틴을 정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일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일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제가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단점 없는 것 같은데요. 굳이 뽑자면 CS인데 사실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다른 일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다음 일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아 맞다, 단점으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집에서 하루 종일 사무직을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몸도 굉장히 뻐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밖에 나가서 또 리프레시 한번 하고 저녁에 또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사업을 하시면서 네, 어떤 마인드로 운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손님이 기분 좋게 만들자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손님을 기분 좋게 만들면은 또 다른 인연이 이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제 매출이 올라갈 거고 또 다른 기회들도 계속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의 처리라든지 아니면 구매하시고 나서 뭐 불만사항이라든지의 처리를 어찌됐든 기분이 좋게 해드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처럼 이렇게 구매 대행 잘하시는 분들 계신데 안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경쟁이 조금 덜 심한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남들과의 차별성을 좀 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진짜 단순하게 옷이나 신발 아니면은 뭐 몇천 원짜리 이런 제품을 파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러면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방향성을 갖췄다면 그 다음에는 열정을 많이 넣으면은 안 될 수가 없어요. 대표님 구매 대행 하시면서 네, 어려우신 부분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부분 많았죠.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진행해 보신 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송이 잘못 갔다, 파손이 일어났다에 대해서 사고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사고들을 많이 겪었고요. 근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처리는 됩니다. 다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구매 대행을 하실 건가요? 구매 대행 진행할 것 같고 좀 더 이른 나이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치밀하게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구매 대행만으로 매출 1억을 달성해보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요. 그게 달성이 되면은 저는 구매 대행 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구매 대행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런 식의 좀 커뮤니티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구매 대행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사업을 추천을 하시나요? 추천합니다. 다른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셔도 구매 대행은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장 시작하시고 시작하셨다면은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표님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로 만날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